김동석 대표 모시고 민주당 전당대회에 참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주 한인 유권자였는데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들 정치 참여를 해서 미국에서의 우리의 권익을 옹호하고 그다음에 한국과 미국 관계, 우리 그 땅에 살잖아요. 그 두 나라 관계의 발전을 위하는 일, 이걸로 다 정치 참여 운동을 하면서 아시겠지만은 시카고의 시대가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한 달 전에 시카고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의 위스콘신 밀워키에서 공화당 전당대회 때 제가 그때 이제 이 방송에 와서 한번 인사를 드렸고요. 한 달 후인 지금, 지금 4박 5일 동안 시카고 다운타운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 전당대회 참가차 와가지고 이렇게 와서 여러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워싱턴에서 오셨죠? 그렇습니다. 네. 19일부터 전당대회가 시작됐습니다.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 첫날 2천만 명이 시청을 했는데요. 트럼프 대관식 앞질렀다는 기사도 나오던데 현장 분위기 어땠나요? 앞질렀죠. 네. 사실 한 달 전 공화당 전당대회랑 비교를 하는 게 전당대회 규모만 갖고 비교하는 것도 이유가 있지만은 한 달 전 공화당 전당대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당대회 직전에 총 맞았어요. 네. 그리고 이 얼굴에 반창고를 붙이고서 전당대회에 나타났잖아요. 그때는 이제는 해보나 마나 다음 대통령은 트럼프다 이런 분위기였어요. 네. 그리고서 4일 만에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 선언을 했어요. 네. 여러분 선거 때에 후보가 바뀌는 거는 그 이상의 뉴스거리가 없습니다. 화제가 됐죠. 네, 그때서부터 지금 한 달 동안 모든 선거판의 뉴스는 바이든 사퇴, 부통령 카멜라 해리스가 대체 후보. 그래서 빨리 민주당이 채비를 해야 된다. 어떻게 하느냐. 이 내용이 계속 한 달 동안 모든 전 세계라고 해도 틀리지 않죠. 정치권 뉴스로 끌고 오면서 시카고 전당대회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관심이 집중됐기 때문에 한 달 전에 공화당 전당대회에 비교하는 것에 비해서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 관심이 높고 그다음에 모든 이 정치권의 의견들을 종합해 가지고 내놓기 때문에 굉장한 거죠. 그렇군요. 첫날 바이든 대통령이 나와서 연설하면서 그 환호 속에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어떤 의미였는지 또 재선 출마 포기와 함께 해리스 부통령으로 좀 이어지는 그런 분위기 어떤 건지 좀 진단해 주시죠. 여러분 현직 대통령이 더구나 미국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권력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권력입니다. 네.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데 당연히 또 하고 싶죠. 그러니까 이 권력이 분위기, 여론 그리고 민주당의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알고 나서 후보를 포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도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당의 권력은 갖고 있으니까 전당대회가 시작하는 첫날은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바이든 대통령 이 불편한 심정 달래기였습니다. 누구든지 나오면 여러분 바이든 대통령은 이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말 당보다 나라를 더 사랑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저렇게 사퇴한 거는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더 이상 민주주의가 거꾸로 가는 거 이것 때문에 구국의 결단을 한 거 아닙니까? 선당 후사라 막 이런 분위기였었어요. 네. 그리고서 바이든 대통령은 되게 밑에 얘기가 억지로 사퇴했다라는 것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가족과 그 측근들은 너무 불편한 생각을 갖고 있다. 이분들이 자연스럽게 와가지고 카멜라 해리스를 다음 후보로 만들어내는 전당대회에 잘 순응해서 말씀을 잘 해주셔야 되는 거를 잘 케어를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오셔가지고서 아주 잘 하셨어요. 여러분 나랑 그래서 민주당하고 사이가 안 좋고 카멜라 해리스가 돼서 우리가 불편하게 생각하고 그거 사실 아닙니다. 보세요. 카멜라 해리스가 다음 대통령 돼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아주 전격적으로 하시면서 오랫동안 했죠. 그리고 6월 27일 후보 토론에 망했었잖아요. 근데 그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바이든 대통령 씩씩하고 1시간 이상의 연설을 정말 후보로 사퇴하지 않았어도 되지 않았냐 날 정도로 이렇게 씩씩하게 하고서 그래서 첫날은 그런 분위기로 그런 분위기로 잘 넘어갔고 모든 그 참관했던
이제까지 바이든 대통령 중심으로 거기에 참가한 대의원들이 다 바이든 대의원이었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진짜 서러워서 우는 사람들도 네. 있고 또 너무 감격하는 네. 부분도 있고 첫날 민주당이 비로소 바이든의 역할로 인해서 카밀라 해리스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게 시작됐다. 네. 이렇게 표현하는 게 그랬군요. 분위기입니다. 미 역사상 첫 여성 부통령이 공식 후보로 지명될 텐데 해리스는 누구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이번에 카밀라 해리스가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는 거는 첫 여성이 아니라 흑인 여성으로 흑인 출시죠. 여성으로. 그래서 첫 그 여성 후보는 2016년에 힐러리 클린턴이 네, 됐었죠. 네. 그래서 트럼프한테 졌는데 그리고 이 카밀라 해리스는 아시겠지만은 인도계 블랙 네. 여성이죠. 네. 여러분 여성도 마이너리티입니다. 블랙도 마이너리티죠. 인도계 애시안 이민자도 모든 미국의 소수계라는 소수계가 다 합치면은 그러네요. 이제는 이제까지 미국의 주류라고 생각하던 백인 주류만 해요. 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응집돼 있는 네. 아시안계 막강하네요. 흑인 여성이니까 네. 상징하는 바는 굉장한 거죠. 그 캘리포니아 출신이고, 네. 그래서 검찰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민주당에서 많은 연설자들이 나와서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이 사회에서 제거하고 정리해야 될 범죄인들을 끝까지 잡는 전문가가 카밀라 해리스다. 보십시오. 트럼프는 이미 범죄자로다가 판결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가는 겁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검찰 출신이고 캘리포니아에서 선출직으로 법무부 장관을 했고 그다음에 그 캘리포니아 연방 상원의원이 됐고 그리고서 4년 전에 바이든 대통령의 러닝메이트로 다 지명이 돼서 아시안계 흑인 여성 부통령이 된 거죠. 네. 이런 분이 그 권력 측면에서 보면 천운이죠. 그 누구도 현직 대통령이 또 하겠다는데 이렇게 후보 사퇴할 거라고는 예상 못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기회에 드디어 미국의 차기 대통령 후보로 아시안계 흑인 여성이 이렇게 흐름에 볼 때는 시청자 여러분 이게 발전입니다. 그렇죠. 소수계들이 네, 씩씩해지는 거는 맞아요. 그 사회가 건강해지고 있다라는 그 표징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카고에서 사는 이민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흐름은 반기고 네. 우리도 좀 환호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곁들여 설명드립니다. 네. 그와 함께하는 민주당 부통령 후보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누구이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대개 한 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면 그 대통령 후보가 갖고 있지 못한 네. 국가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갖고 있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 카밀라 해리스는 캘리포니아 해안가 출신이죠. 여성이죠. 네. 흑인이죠. 그거에 대해서 나머지 보완할 수 있는 건 누구냐라고 생각할 때는 내륙 지역의 백인 남성이 이제 예견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민주당 안에 흐름이 갈 때에는 좀 서민 위주 그리고서 좀 진보적인 다양성을 존중하고 그리고 없고 약한 사람들을 위주로 정책을 잘 핀 이런 한 4-5명 주지사가 후보로 돼 있다가 그 미네소타 주지사 했던 이 팀월스라는 주지사가 성품이 굉장히 온화하고 합리적이고 네. 근데 지금은 민주당 안에 좌쪽에 좌파 버니 샌더스나 AOC 그룹들이 더 반길 정도로 이분은 그렇게 온건하고서 별로 이념적인 경향이 없다가 성품이 좋기 때문에 미네소타의 주지사가 됐으니까 주지사니까 주에 있는 주민들을 챙기려고 그러니까 없고 약한 사람들 눈에 들어오니까 이분이 이 펼친 정책들이 무상급식 우리말로 하면 네. 그다음에 뭐 증세를 해서 서민들 복지를 강화시키는 거 그다음에 이 약값 내리는 거 이런 그 서민을 없고 위한. 약한 사람들을 위주로 정책을 취했죠. 환경을 보호하고 네. 그다음에 그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들 그리고 LGBTQ에 있어서도 그것도 인정하고 옹호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이런 입장도 갖고 그러니까 민주당의 좀 젊고 좌쪽에 있는 부통령 팀월스 지명하고 나서요. 카밀라 해리스보다 더 인기가 높다고. 그 전당대회에. 그래서 참 러닝메이트를 네. 선거판에서 잘 픽업을 했다 이렇게 보이는 그런 분들이 지금 민주당의 이번 전당대회에 네. 대통령 부통령 후보가 된 겁니다.
다시 전당대회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전당대회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과 미셸 오바마가 현장을 좀 열광의 도가니로 만들었어요. 혼돈과 분노의 시대에도 결속을 강조하며 단합 촉구를 했는데요. 보시기에 어땠나요? 그렇죠. 이번 전당대회에 반드시 이루어내야 될 건 민주당에서는 분열을 막는 겁니다. 네. 결속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미국의 정치는 아직 백인들이 주도하는데 아시안계 흑인 여성이 후보가 되는 걸 편안하게 받아들일 리가 별로 없죠. 네. 두 번째는 갑자기 후보가 된 거죠. 바이든 현직이 아니면 내가 될 거다라고 해가지고 경쟁하려는 잠룡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별로 다음 후보라고 주목을 받지 못했던 부통령이라는 것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지명을 가지고 올라온 거죠. 이거에 대한 일치 단결하는 거를 만들어내야 되는 게 이번 시카고 전당대회 과제였죠. 네. 예, 그런 거가 무난하게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게 지금 이제 전당대회의 그 모습인데 바이든 대통령의 지명을 받았기 때문에 후보가 됐고 그리고 그게 7월 21일이에요. 한 달 지나서 전당대회를 하는데 이 한 달 기간 동안 보통의 후보들은 한 달 기간 동안에 하는 이 일을 1년이나 1년 반 동안 해와야 돼요. 경선에서 이겨야지 뭐 러닝메이트 구상을 해야지 네. 펀드레이징을 해야지요. 그다음에 자기 델리게이트를 만들어야지 너무나 많은 일들을 카멜라 해리스는 한 달 만에 해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 달 만에 다 해왔는가를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명을 받아서 차기로다가 중심에 들어가 섰고 경쟁자들이 다 이거를 중심으로 묻히게끔 하는 건 알고 보니까 2008년에 흑인 대통령이 됐던 오바마 팀입니다. 시청자는 오바마 시카고 아닙니까? 시카고가 그렇죠. 만들어낸 네. 세상의 흐름을 미국의 방향을 옳게 잡기 위해서 네. 시카고 시민들이 아주 인텔렉츄얼한 그 오바마라는 인물을 만들어낸 겁니다. 네. 그 오바마가 지금 민주당 안에서는 아주 구심점 역할을 하죠. 절대로 상대당인 트럼프한테 지면 안 된다라는 이런 이 시대적 과제를 가지고 그때서부터 오바마 팀들이 나와서 다시 캠페인을 2008년도 흑인 대통령을 만들었던 오바마 팀들이 다 들어와서 오바마는 주류가 아닌 시민들을 주류로 옮긴 사람입니다. 그때 저도 주류가 아니었는데 뉴욕 지역에서 오바마 캠프에 인벌브가 돼가지고 오바마 짝 사람들하고 좀 아는데 와보니까 오바마 때 캠페인 했던 사람들이 다 왔어요. 너무 반갑죠. 네. 이게 흑인도 아시안계도 이민자도 소수도 없고 약한 사람도 미국 발전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주류가 돼야 된다라는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흑인 대통령 만들었던 사람들이 지금 카멜라 해리스와 팀 월스의 이 캠페인을 하죠. 어제 저녁 때 전당대회 때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민주당 내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거는 미셸 오바마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분의 연설을 봤을 텐데 오바마 대통령은 뭐 그냥 자기 일이니까 했는데 야 여러분 미셸 오바마가 영부인이 있을 때보다 네. 이렇게 공개적으로 공중파에 막 나오던 그때에 비해서 훨씬 원숙해지고 외모도 잘 갖췄고 네. 제가 뭐 이게 그렇더라고요. 맞는 얘기인지 네. 모르겠는데 네. 그러면서 뭡니까? 여러분 흑인 직업이 뭐 따로 있습니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맞아요. 흑인 직업이 뭡니까? 백악관이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정말 이민자들 소수계들 이 캠퍼스에 가 있는 우리 2세들이 이런 걸 보고 얼마나 미국이 비로소 내가 내 나라 주인이라는 생각을 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면은 오바마와 미셸 오바마의 어제 저녁 때 연설은 굉장히 미국이 제대로 방향으로 가려고 나온 거 아니냐. 이거는 긍정적으로. 소수계 입장에서 보는 네. 관점이죠. 네. 오바마 전 대통령이 미국의 희망이 돌아오고 있다라고 강조했어요. 해리스 부통령을 두고 Yes, she can이라고 하면서 힘을 실어줬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카멜라 해리스가 부통령 하면서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능력에 대한 검증이 아직 안 됐죠. 국가를 운영할 만한 이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는가, 네. 리더십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부통령을 하면서 역사적으로 가장 별로 그 존재감이 없던 부통령이었습니다. 네. 예. 사실 여러분들 저희는 백악관 근처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아시안계가 부통령이기 때문에 뭔가 잘 될 줄 알았는데 네. 역시 민주당 안에도 인종 문제가 있어요. 카멜라 해리스에게 중요한 역할 같은 것들을 바이든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측근들이 별로 역할을 안 준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놓고 보는 거 이거를 왜 모르겠어요. 오바마가. 그러니까
인종 문제라는 거는 시청자 여러분 과거에 백인들이 주도할 때에는 전쟁을 해도 백인 포로를 자기 흑인 병사보다 더 우대를 해줄 정도 스토리가 많습니다. 이게 이제 인종 문제인데 미국에서 이걸 우리가 깨야 됩니다. 그럴 정도로 카멜라 해리스가 부통령 실력으로 올라왔는데 그런 거를 겪었다라는 게 오바마 대통령 마음속에 있는 거죠. 더구나 미셸 오바마는 있죠. 어제 그 연설을 보면은 그의 어머니 우리의 어머니에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그냥 미국의 블랙이었지만 그의 어머니는 그 바다 건너 인도계라 이거죠. 더 소수계고 미국은 그럴 만한 대통령 가질 자격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런 측면에서 아마 카멜라 해리스를 중심으로 충분히 능력이 있다. 그렇게 강조하고 카멜라 해리스 대통령 되는 그런 그 지원 연설이었다고 이렇게 봅니다. 네. 지난번에 위스콘신 공화당 전당대회에도 참여하셨는데 어제 민주당 전당대회 참여하시면서 공화당 전당대회에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 좀 규모가 좀 다르죠. 이 시스템을 보면요. 그 대통령 그 전당대회는 이 예비 경선을 통해서 자기 대의원을 만들어 놓고 이 대의원을 이제 불러 가지고 한 자리에 모여 가지고 공식적으로 각자 다 나는 이 후보를 지지해 난 이 후보를 해서 대의원은 지지하는 후보가 다를 수 있어요. 그렇게 오면은 거기서 이제 후보를 공식으로 지명하는 게 전당대회인데 그런 대의원의 숫자가 공화당은 2,500여 명 좀 넘어요. 근데 네. 민주당은 이 시스템이 4,300명 됩니다. 그러니까 네. 규모가 다르죠. 네. 그래서 이 열기나 규모는 시카고 다운타운을 들었다 놓는데 그랬을 것 이번에 같아요. 네. 근데 이 시카고에 비하면은 밀워키는 작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한 달 전에 그 규모를 놓고 볼 때는 물론 민주당이 크죠. 근데 아시겠지만은 미국의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런 그 백인 중심의 이 정치 세력도 간단하지 않죠. 그 열기로 볼 때는 뭐 비슷비슷하다. 다만 다수 유권자의 시선이 지금 후보가 교체돼 있는 카멜라 해리스 쪽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전당대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비교가 되고 있다. 그래서 지지율도 지금으로서는 역현상이 나가지고 카멜라 해리스 지지율이 경합주에서도 한 2 내지 3%다 높은 걸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어제 그 전당대회에서는 5만 명이 그 민주당 대의원 전국 각지에서 5만 명 모였다고 들었어요. 그 분위기나 뭐 열기나 이런 것들이 뜨거웠을 것 같은데. 대의원은 이제 한 얼터네이티브 그러니까 예비 대의원까지 합쳐서 한 5천 명이고 네. 참관인들 우리가처럼 이 그래스루트 그쵸. 활동하고 네. 초청받은 참관인들 합치면은 지금 시카고에 거의 한 다 합치면은 거의 한 20여만 명이 들어왔다 그러고 와. 이거를 또 그 압력을 행사하고서 이 정책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시위대가 그만큼 몰려왔습니다. 그쵸. 그래서 굉장히 불편해요. 시위대가 많고. 그래서 지금 시카고가 깜짝 경기가 네. 있는 겁니다. 들끓겠어요. 그래서 이 전당대 열기는 제가 4년 전에는 팬데믹이기 때문에 벌초로 해가지고 안 네. 했는데 8년 전에는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필라델피아에서 했고 공화당은 그 오하이오의 클리블랜드에서 했었죠. 네. 그때의 전당대회 분위기보다는 훨씬 더 규모가 크고 에너지가 더 활력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유권자 이야기로 좀 가면 선거 결과를 좌우할 경합주 상황은 어떤가요? 설명드렸던 것처럼 네. 사실 아직까지 나오고 있는 지지율을 가지고 뭐 누가 이긴다라고 하기에는 이릅니다. 선거를 놔두고 2개월은 2년보다 길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인데 그런데 여하튼 카멜라 해리스가 픽업을 한 러닝메이트가 경합 지역이 어디나 하면은 이 미시간하고서 위스콘신하고 펜실베니아입니다. 이 러스트벨트 안에는요. 네. 그리고 이 사우스 쪽에는 조지아하고서 애리조나하고서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까지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 남쪽에도 카멜라 해리스가 좀 앞장서고 있는데 이 북쪽에 있는 경합주가 훨씬 인구가 많고 커요. 그러니까 여기가 한 15명 선거 대의원 수가 많아요. 인구가 많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여기 경합주에서 이기는 게 이기는 거고 미시간과 펜실베니아를 지면은 카멜라 해리스가 지는 어렵군요. 거죠. 네. 거기에 이기는 신호를 줄 수 있는 데가 위스콘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제 저녁 때에 오바마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늦은 오후서부터 미러키 한 달 전에 공화당 전당대회 했던 데에 네. 전당대회 사이즈만큼 카멜라 해리스 지지자들을 모여가지고 랠리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동시에 미러키하고서 시카고하고 어제 저녁 때 전당대회 수준의 두 가지 큰 정치 행사가 있었죠. 거기에서 카멜라 해리스가 전당대회 하는데 시카고로 비행기를 타고 쭉 오다가 자기 남편이 연설하는 거를 네. 들으려고 생방송 들으려고 비행기 앉지 않게 해양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어제 저녁의 일이었습니다. 예. 그랬군요. 해리스가 나오면서 초박빙 구도 속에서 아시아계 표심이 또 주목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인 유권자들도 주목받게 될까요? 아직 선거판에 예, 선거판에 아시안 표들은 스윙 보링으로 그러니까 무당층이기 때문에 주목을 받는데 네. 만일에 한인 유권자라고 할 때에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한 달 전에 카멜라 해리스가 후보가 됐어요. 네. 각 소수계들이 다 카멜라 해리스를 지지하는 모임을 갑자기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코리안 아메리칸 포 카멜라 해리스라는 네트워크를 한 4-5개를 만들었습니다. 네. 진짜 2세들이 막 들어와 가지고 막 이게 열광이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의 펀드레이징이 돼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인도나 중국이나 필리핀이나 여기는 필리피노 포 카멜라 해리스 네트워크가 되면은 그 열기만큼 펀드레이징이 돼요. 필리핀 1세들이 거기에 지원을 하는 거죠. 돈을 네. 모아가지고. 그런데 그런 필리핀이나 중국계나 인도계에 비해서 펀드레이징 실적이 약하니까 거물들 커넥션이 안 되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미국 정치권은 철저하게 자본 논리입니다. 예. 돈만큼 표만큼 돈이 같이 가야 된다 이런 것도 있고 표의 존재감이 있을 정도의 한인 유권자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시카고에서는 정치 행사가 있으면 시카고에 사는 한인들도 좀 발품을 움직이고. 팔아야죠. 네. 예. 다운타운에 와서 막 네, 맞아요. 이게요. 전당대회는 초청받아야 들어가지만 네. 낮에 프로그램은 다 오픈이에요. 여기저기 이런 기관에서 다 거물들 팔리스메이커를 데려다 다 브리핑할 때는 한인들도 으쌰으쌰 들어가서 막 있고 이제 그렇게 많이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하고 펀드레이징도 하고 이 세대. 적극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정치 참여 왜 합니까? 여기서 살아야 될 예. 우리 때문에 소수계로 여기서 태어난 사람들이 여기서 주인 것처럼 살려면 1세대들이 해야 될 이 우리말 세대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이런 정치적 기반을 만드는 겁니다. 2세들이 이 코리안 아메리칸 포 카멜라 해리스라는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막 열광을 할 때 1세들이 그만큼 이 그 주머니 돈을 내 가지고 좀 기본적인 펀드레이징을 좀 해서 도와주고 그러면은 이 기반이 만들어지는 거죠. 아직 우리가 이 훈련이 좀 덜 돼서 그런 거 아닌가. 네.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이런 교육이 많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앤디 김 후보 같은 한인 정치인들이 내는 목소리도 좀 더 힘을 얻을 수 있게 될까요? 앤디 김 라이징 스타죠. 아마 네. 오늘 아니면 내일 프라임 타임에 연설을 할 겁니다. 네. 진짜 주요 무대에 중요한 시간에 연설하는 아시안계가 없죠. 어제 저녁에 타미 더거스 세네터가 와서 너무 가까웠지 않아요? 아시안이니까. 그 앤디가 이제 그런 시간대에 연설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분위기 때문에 정말 전당대회에 2세들 꽤 많이 왔더라고요. 예, 그리고 워싱턴에서 우리가 한 10여 년 동안 프로그램 안에 조인했던 1세대들 중에서 네. 분 중에서 영어권하고 활동하는 분들도 대의원 자격으로도 한 19명 오시고 그래서 우리가 요 행사도 따로 하나 만들고 뭐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제 카멜라 해리스가 집권을 하면은 그 중요한 화이트하우스도 들어가고 그럴 만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제 연결을 시키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멈출 수 없는 네. 정치력 신장, 정치 참여 운동. 이거는 매우 이럴수록 중요하다. 곁들여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면 한국과의 정책 전망에 2024 미국 대선과 한반도 정책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이 바뀌면은 네. 그 사람의 정치 철학이나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이념이나 정치의 흐름에 대한 방향이나 매우 중요하죠.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금방 됐습니다. 부통령일 때 존재감이 없어서 이분이 도대체 어떤 외교 안보의 노선을 갔는지는 많이 알려진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중요하게 봐야 된다. 전당대회 그것 때문에 한국에서도 외교 안보 관련한 분들 많이 오셨는데 네, 이런 맞아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아직 몰라요. 갑자기 됐기 때문에. 다만 지금 보여지는 거는 부통령이었으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 때에 만들어
어떤 정책들. 그래서 이 전당대 가장 중요한 게 정강 정책입니다. 플랫폼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 바이든 카멜라 해리스 팀이 원래 만들어놨던 정강 정책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이전에 바이든 정부 때 해오던 거에서 큰 틀에서 다르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지만은 중요한 거는 중국에 관련해 가지고는 좀 더 조금 유연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팀월스라는 부통령이 중국의 그걸 많이 이해하고 아시안 이민자들을 많이 이해하는 분입니다. 중국하고서 네. 주지사 있을 때 프로그램을 많이 했던 분이고 그래서 AAP 아시안 모임에 팀월스가 관심 많이 갖고 막 이 전당대 때 두세 번 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서 또 한 가지는 카멜라 해리스는 바이든 대통령보다 훨씬 더 버니 샌더스 쪽에 훨씬 진보 성향의 정책이 나온다. 그래서 경제라든지 무역이라든지 이런 정책에 있어서는 환경과 노동이 강조된다. 환경과 노동이 강조되면은 이거는 기본의 미국의 정치권들 기득권이 갖고 있던 정책에 비해서는 훨씬 진보적인 간다. 뉴딜로 가도 그린 뉴딜에 가깝다. 예. 증세를 해서 서민을 보호하는 이런 거죠. 지구 보호를 위해서 가스나 석탄을 덜 추출을 해가지고 힘들더라도 후세를 위해서 환경을 보호하자 이쪽으로 많이 가죠. 노동 이거는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니까 노조가 강화되고 카멜라 해리스는 바이든에 비해서 이런 쪽은 좀 진보적으로 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2달 조금 넘게 남은 미국 대선이요. 미주 한인 유권자연대 활동이 바빠질 것 같습니다. 네, 계획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4년 전에 아시안들이 줌으로 많이 했지만은 바이든 대통령 선거 운동을 꽤 했어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일 때 백악관에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실무에 좀 들어갔습니다. 네. 저희 역할인데 그래서 한국에 관련한 것만 좀 내보이려고 해서 여러분 곁들여서 말씀드리면은 9월 18일인가 추석이라는 한국말을 내놓고서 백악관에서 행사를 할 정도예요. 네. 설날 하면 다 중국이 많으니까 그쵸. 이래서는 안 돼. 이제 그런 거 겨우 하고 있습니다. 한인 유권자 연대는 새로 권력이 바뀌는 게 공화당이 되든 민주당이 되든 저희는 초당적인 입장을 갖습니다.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 권력이 어디로 가고 그래서 그 권력과 한인 사회의 현안 이런 거를 열심히 서베이하고 지금 만들고 있죠. 그래서 2달 동안 진행되는 선거 캠페인 양당의 캠페인 본부에다가 계속해서 아시안에 관한 이슈를 들이보내고 한인의 이슈, 그다음에 2세들에 관련한 부분들, 그리고 한미 관계 평화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그런 역할이 이제 앞으로 2달 동안 유권자 연대의 일입니다. 네. 끝으로 유권자 결속을 위한 메시지와 한인 동포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좀 허술해지고 약해지니까 복잡해지고 흔들렸잖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이럴 때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약한 소수계들한테는 주류 사회에 팍 들어가는 기회입니다. 흔들리니까 스페이스가 생겼어요. 네. 부지런한 놈이 먼저죠. 네. 이런 시기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인종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반이민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에 인종차별이 한 8분 능선에 와 있는데 이런 측면을 갖고 이런 거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번 선거에 우리의 한인 동포들이 임하고 하여튼 선거 꼭 해야 된다 이 말씀. 적극적으로. 그렇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